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실전 경매 분석 연구소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물건은 정말 놓치기 아까운 대형 공장입니다. 경상남도 김해시 진례면 청천리에 위치한 부지 면적만 무려 1,800평이 넘고 건물 연면적도 800평이 넘는 대규모 공장입니다. 감정가는 약 80억. 그런데 지금은 무려 3차 최저가 51억대까지 내려왔습니다. 즉 감정가의 64% 수준, 반값 수준으로 공장을 낙찰받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게다가 토지와 건물, 공장재단 기계기구까지 일괄 매각되는 어급 공장입니다. 단 건물 지붕 위 태양광 패널은 타인 소유로 매각에서 제외된다는 점은 꼭 알고 계셔야 합니다. 이런 대형 공장 지금 아니면 언제 보시겠습니까? 여러분, 경매는 타이밍 싸움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이 물건을 검색하고 누군가는 입찰 준비를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혹시 여러분 이런 어급 물건을 직접 입찰해보고 싶으신가요? 내가 직접 경매로 매입해서 임대 수익을 받거나 시세 차익을 노려보고 싶은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다.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런 분들을 위해 저희 실전경매 연구소에서는 실전 매입 맞춤 가이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매는 혼자 하면 너무 어렵고 잘못된 물건 하나 잡으면 수천만 원 날릴 수도 있습니다. 믿을 수 있는 권리 분석 현장 기반 물건 선별 낙찰 후 명도와 사후 관리까지 저희가 체계적으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실전경매 연구소는 단순한 유튜브 채널이 아닙니다. 부동산 매매업과 투자 컨설팅업으로 정식 등록된 주식회사 실전경매 투자연구소에서 운영하는 공식 플랫폼입니다. 계약 및 자문 진행 시 합법적 세금 처리가 가능하며 전문가들과 함께 안전하게 입찰하고 낙찰 이후까지 함께할 수 있는 토탈 솔루션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경매로 수익을 만들고 싶은 분, 그리고 이런 공장 물건이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하단의 연락처나 고정 댓글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번 단계에서는 물건의 기본 스펙을 먼저 정확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후 단계에서 권리관계를 깊게 보실 텐데 그 전에 무엇을 사게 되는지부터 선명해야 합니다. 먼저 사건 개요입니다. 이 물건은 창원지방법원 2024타경 116,740 경상남도 김해시 진례면 청천리 469회에 위치한 대형 공장입니다. 감정가 80억 9,786만원, 현재 3차 최저가 51억 8,263만원으로 진행 중입니다. 토지 규모는 총 5,989약 1,811.7평입니다. 핵심 필지인 469번지 공장용지 5,319에 더해 진입도로 성격의 464-1번지 도로 518이 지분을 보유하고 있어 차량 접근성이 안정적입니다. 그 외 소규모 임야 잡종지 필지가 포함되어 일체로 활용되는 구조입니다. 건물 면적은 총 2,695.7형이 약 815.45평입니다. 주요 구성은 단층 공장동 1,995이 그리고 사무동 123층 각 197.42로 사무관리 기능을 갖춘 복합형 구조입니다. 부대동으로 펌프실 약 24.5위, 창고 약 84위가 확인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 물건은 토지건물 공장재단 기계기구 및 제시외 건물까지 일괄 매각되는 구조입니다. 다만 컨테이너 이동은 제외이며 특히 건물 지붕의 태양광 설비는 타인 소유로 매각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즉 태양광은 소유권 이전 대상이 아니며 필요시 원상복구 철거 협의가 별도로 이뤄져야 합니다. 이제 현장 및 제시외 그리고 기타 주의사항을 짚어보겠습니다. 첫째, 지붕자재 표기가 불연 판넬로 등재되어 있으나 현황은 슬레이트로 보이는 구간이 존재합니다. 이는 성명 가능성을 수반할 수 있으므로 안전관리와 철거방수 비용을 반드시 감안하셔야 합니다. 둘째, 옹벽 일부 파손과 번면사면 보수 필요성이 보입니다. 대형 차량의 상시 진입이 예상되는 공장 특성상 구조적 안전성과 배수 동선을 현장에서 면밀히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셋째, 도시계획 시설계획도로 저촉이 일부 확인됩니다. 진입 측 선형 일부가 저촉될 수 있어 앞으로의 보상 가능성이나 출입구 재조정 비용을 함께 고려하시면 좋겠습니다. 실무상 보상은 플러스 요인이 될 수 있으나 출입 동선 변경에 따른 부대 공사비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넷째, 공장 내부에는 도장 생산 라인, 그리고 집진 RTO 등 환경 관련 설비가 보입니다. 이는 대기 배출 폐수 소방 전기 환경 안전 인허가가 연동될 가능성이 큽니다. 즉시 가동을 원하신다면 허가 상태자가 측정 이력 시설 성능을 반드시 점검하셔야 하며 부분 철거나 증설을 고려하신다면 사전 인허가 가능 여부부터 체크해 두시는 게
안전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이 물건은 대지 약 1800평, 건물 약 800평대의 대형 복합공장으로 일괄 매각되며 태양광 설비는 매각 제외입니다. 현장에서는 지붕자재 불일치 성명 가능성, 옹벽 번면, 보수, 계획도로, 저촉, 환경인허가 연계라는 4가지 주의 포인트를 꼭 점검하셔야 합니다. 다음 단계에서는 이 물건의 권리관계 트리를 통해 말소기준권리 이후 소멸 구조를 명확히 보여드리고 쟁점인 유치권 3억 5천만 원, 전입자 김정호의 실제 대항력 여부, 그리고 지붕 태양광의 매각 제외와 승계 의무 없음까지 하나씩 정확하게 풀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공장의 권리관계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복잡한 등기부, 하지만 핵심만 딱 보시면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말소기준 권리는 2021년 2월 26일 설정된 하나은행 근저당권, 채권 최고액 42억 원입니다. 이날 이후 설정된 근저당권, 가압류, 압류, 심지어 임의경매 개시까지 모두 경매로 깨끗하게 소멸합니다. 즉 여러분이 낙찰받으시면 등기부에 보이는 각종 권리들은 깔끔히 사라지고 딱 3가지만 신경 쓰시면 됩니다. 첫 번째 쟁점 유치권 3억 5천만 원. 이 공장의 가장 큰 변수입니다. 유건산업주의 공사대금 3억 5천만 원을 이유로 현재 점유하면서 유치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유치권은 단순 주장만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4가지 조건이 모두 맞아야 합니다. 실제 공사대금 채권 존재, 공사와 건물의 직접적 관련성, 경매 개시 전부터 점유 유지, 배제 특약 없음. 현장 점유 형태가 단순 사무실 사용이나 주거명공장 보강공사와의 연관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유치권 인정이 어려울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공사계약서 세금계산서 점유 증거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필요하다면 유치권 부존재 소송이나 배당 요구 유도록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쟁점 김정호 전입자. 현황 조사서상 김정호 씨가 2019년 7월 전입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대항력이 있는 것으로 보이나 현장 탐문 결과 모르는 사람, 사용하지 않는다는 진술이 있었습니다. 즉 실제 거주하지 않는다면 대항력이 부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 경우 낙찰자가 보증금을 인수하지 않아도 되지만 혹시 모를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 전입세대 열람 원본과 점유 확인서를 반드시 확인하고 필요시 집행관 촬영을 통해 거주 여부를 확실히 해두어야 합니다. 세 번째 쟁점 지붕 태양광 설비. 이 물건의 또 다른 포인트입니다. 지붕 태양광 설비는 타인 소유로 매각에서 제외됩니다. 즉 낙찰자 소유가 아니며 원하면 철거를 요구할 수 있고 협의로 사용계약을 새로 맺을 수도 있습니다. 임차인 DY솔라이오 최유정는 보증금도 없고 대항력도 없습니다. 보증금 없이 연 450만 원, 월 약 40만 원 수준의 임대료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대항력은 없기 때문에 승계 의무는 없지만 필요시에는 현 상황을 그대로 유지하여도 나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낙찰 이후 전력개통 계약과 지붕 방수 점검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이 공장은 말소기준 권리 하나, 3가지 핵심 쟁점만 관리하면 되는 물건입니다. 복잡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권리 구조가 깔끔한 편이고 리스크는 미리 대비만 하면 충분히 관리 가능한 수준입니다. 여러분, 이런 권리 분석 직접 하시기 어려우시죠? 저희 실전경매연구소에서는 유치권 서류 검증, 전입자 점유 확인, 태양광 계약 분석까지 모두 사전에 체크하고 안전한 입찰을 도와드립니다. 영상 하단 연락처와 고정 댓글 확인하시고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바로 연락주세요. 현장 조사와 분석을 통해 여러분께 맞는 전략까지 함께 설계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권리 분석까지 끝났다면 이제 가장 중요한 2가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자금 조달입니다. 이 정도 규모의 공장은 대출 없이 매입하기 어렵습니다. 은행 신협 캐피탈 등 금융기관과 미리 협의해서 얼마까지 대출 가능한지, 이율은 몇 %인지를 확인해 두셔야 합니다. 특히 이번 물건은 공장재단 포함, 지붕 슬레이트 성명 가능성, 유치권 이슈 등 대출 심사에서 보수적으로 잡힐 수 있는 요소가 많습니다. 따라서 LTV 담보인 정비율을 보수적으로 가정하고 자기 자본은 충분히 준비해 두셔야 합니다. 그리고 혹시 모를 유치권 소송 비용명도 집행비용, 환경인허가 보수비용까지 예비비를 별도로 확보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그럼 좀 더 자세하고 세부적으로 과연 얼마의 금액이 들어가는지 분석해 보겠습니다. 최저 입찰 금액으로 이 물건을 낙찰받았다고 가정을 하면 이 물건의 3차 최저가는 51억 8천만 원입니다.
여기에 취득세와 농특세 약 2억 7천만 원, 법무비용 약 300만 원, 명도비용 1천만 원, 환경시설 점검과 수리비 2천만 원, 그리고 기타 예비비 2천만 원까지 합치면 총 필요 자금은 약 52억 원 정도가 됩니다. 물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투자자분들이 놓치는 부분이 바로 이자입니다. 대출을 70% 받는다고 가정하면 약 36억 2천만 원을 빌리게 되고 연 4% 이자 기준으로 한 달에 약 1,200만 원씩 나갑니다. 따라서 최소 6개월치 이자 약 7,200만 원은 미리 확보해 두셔야 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내 돈 15억 9천만 원을 넣었으면이 돈이 은행에 있었을 때 받을 수 있는 이자도 계산해야 합니다. 연 4% 이자 기준으로 6개월이면 약 3,100만 원 정도죠. 이 금액도 기회비용으로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자기자본과 이자, 기회비용까지 합치면 여러분이 실제로 준비해야 할 금액은 약 16억 9천만 원 전후가 됩니다. 이렇게 계산을 해두시면 낙찰받고 나서 자금이 모자라 발만 동동 구르는 일 없이 안심하고 명도와 리모델링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이 금액은 최저 입찰 금액이라는 전제하에 분석한 것임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그럼 이 공장을 낙찰받았다면 임대 수익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공장은 단순한 빈 껍데기 건물이 아닙니다. 이 공장은 그냥 공장이 아닙니다. 감정가만 80억이 넘습니다. 먼저 토지를 보겠습니다. 대지권은 총 1811평이고 이 중 공장용지만 1609평입니다. 단순히 면적만 큰 것이 아니라 일반 공업지역에 속해 있고 진입로도 법적 지분이 확보되어 있어 물류 차량 출입이 매우 용이합니다. 건물은 연면적 815평으로 천장이 높은 단층 공장과 3층짜리 사무동이 별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천장에는 호이스트 크레인이 설치되어 있고 바로 생산 라인을 돌릴 수 있을 만큼 설비가 잘 갖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 공장의 핵심 자산 바로 자동화 로봇 도장 설비입니다. 이 기계 설비만 27억 8천만 원에 달합니다. 여러분이 낙찰을 받으시면 몸만 들어와도 곧바로 자동차 부품, 산업용 제품이 대량 도색 작업을 진행할 수 있는 풀 패키지 공장을 확보하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 단순히 땅과 건물을 사는 것이 아니라 기계 라인 환경 인허가까지 갖춘 즉시 가동 가능한 공장을 최저 51억대에 손에 넣는 셈입니다. 이 부분이 바로 이 물건에 숨겨진 진짜 가치입니다. 다른 공장 시세 비교. 그렇다면 임대료 수준은 어떨까요? 제가 이 공장과 비슷한 규모, 비슷한 입지 이어곡진 내주촌 일반 산당 공장들의 시세를 확인해 보니 보통 공장동은 평당 3만 5천 원 4만 원, 사무동은 평당 2만 원 2만 5천 원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즉 비슷한 공장들은 월 3천만 원 가까이 임대료를 받고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 공장 예상 임대료. 이 공장을 시세 중간으로 계산하면 공장동과 사무동 합쳐 월 약 2,700만 원, 연으로 따지면 약 3억 2,800만 원의 임대료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3대 추리자 순수익 계산. 이제 투자 구조를 보겠습니다. 총 투자금은 약 54억 8천만 원이고 이 중 70%를 대출로 조달하면 약 36억 3천만 원을 빌리게 됩니다. 여기서 임차인 보증금 5억 9천만 원을 받아 실제 대출금은 약 30억 4천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연 4% 이자 기준으로 계산하면 대출이자는 연 약 1억 2천만 원, 따라서 여러분 손에 실제로 남는 순수익은 연 약 2억 1천만 원, 자기자본 기준 수익률은 무려 11% 이상입니다. 사결론 및 콜투 액션. 여러분,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이 공장은 자동화 설비 어급 입지를 가진 대형 공장이고 월세만으로도 연 10%가 넘는 수익률을 만들 수 있는 진짜 돈 되는 물건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공장을 조사해 보니 현재 직원이 약 10명 정도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이 말은 이 공장이 실제로 가동 중이라는 뜻이고 라인이 완전히 죽어있는 상태가 아니라는 겁니다. 현재 인원 기준 고정비 추정. 직원 10명의 인건비를 보수적으로 월 350만 원으로 잡으면 총 인건비는 월 3,500만 원, 연간 4억 2천만 원 수준입니다. 여기에 전기료, 도료, 비유지 관리비를 합치면 고정비는 월 약 5천만 원 정도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이 치경 운영 예상 수익. 라인이 정상 가동된다면 월 매출은 약 2억 5천만 원 정도로 추정할 수 있고 고정비를 제외한 순이익은 월 약 7천만 원, 연간 8억 4천만 원 수준으로 계산됩니다. 3투자 대비 수익률. 총 투자금 약 54억 8천만 원 대비 연 순이익 8억 4천만 원이면 직영 ROI는 약 15.3%입니다. 임대했을 때 11% 수익률보다 확실히 높습니다.
즉, 이 공장은 임대에서 매달 안정적으로 월세를 받을 수도 있지만 직접 운영하면 훨씬 더 큰 수익을 만들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직원 10명으로 이미 돌아가고 있는 자동화 라인을 그대로 인수해서 매출만 조금 더 올리면 투자금 회수 속도를 훨씬 앞당길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공장을 산다고 해서 무조건 돌려야 하는 건 아닙니다. 공장을 직접 운영한다는 건 단순히 기계를 돌리는 게 아니라 영업 수준화 품관리까지 모든 것을 책임지는 CEO가 되는 겁니다. 1. 대표자의 영업력 업무 경험. 공장 경영에서 가장 중요한 건 기계가 아닙니다. 바로 대표자의 영업력입니다. 영업망이 없거나 이 업종과 관련 경험이 없다면 매출은커녕 고정비만 계속 나가 적자가 날 수도 있습니다. 이 성공 조건. 직영을 고려하신다면 본업과의 시너지, 기존 고객 네트워크, 공정원과 관리 경험이 세 가지가 반드시 갖춰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차라리 임대 수익형으로 가져가서 월세를 안정적으로 받는 게 더 현명한 선택일 수도 있습니다. 3. 투자자의 선택. 결국 이 공장은 두 가지 선택지를 줍니다. 안정적인 임대 수익으로 가거나 본업과 연결해 직접 돌려 더 큰 수익을 만들거나, 어느 쪽이든 중요한 건 여러분의 상황과 능력에 맞는 전략을 세우는 겁니다. 여러분, 이 공장은 자동화 설비까지 갖춘 정말 좋은 물건이지만 그 가치를 얼마나 뽑아낼지는 여러분의 경영 능력과 전략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공장을 직접 돌리기 부담스러운 분들도 계실 겁니다. 나는 영업도 못하고 직원 관리도 자신 없는데 그렇다고 이 기회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1. 전문 경영자 세우기. 이런 경우엔 전문 경영자를 대표로 세우고 나는 투자자 관리자로만 참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운영자는 공장 경영과 영업을 맡고 나는 작은과 큰 방향을 컨트롤하며 매달 손익보고만 받고 관리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하면 직접 영업 스트레스 줄이고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 매출을 책임지니 안정적이며 투자자는 안정적인 배당 수익만 챙길 수 있습니다. 이 방식의 장점. 리스크 분산, 대표의 전문성으로 운영 실패 가능성 줄임. 시간 절약, 투자자는 본업에 집중 가능. 수익 극대화, 공장을 놀리지 않고 매출 극대화. 즉, 여러분이 공장 운영 경험이 없더라도 좋은 사람을 대표로 세우고 관리만 하는 모델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방식은 특히 직장인 투자자 혹은 이미 본업이 있는 분들에게 적합합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궁금한 부분, 이 공장을 나중에 팔면 얼마나 남을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리겠습니다. 솔직히 여기까지 들으신 분들은 이미 머릿속에 계산이 끝나셨을 겁니다. 월세도 좋고 직영하면 더 좋다는데 근데 진짜 대박은 팔 때 터지는 거 아닌가? 맞습니다. 공장은 월세로만 보는 게 아닙니다. 매각 시점에서 한 번 더 큰 돈이 들어오는 것이게 진짜 포인트입니다. 자, 그럼 상상해 보겠습니다. 감정가만 80억이 넘는 이 공장을 여러분이 50억대에 낙찰받았습니다. 공장을 깔끔하게 정리하고 명도 끝내고 임차인 맞추고 딱 23년만 보유하다가 매매 시장에 내놓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보수적으로 잡아도 80억 이상에서 거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이 공장은 자동화 도장 라인 풀세팅, 공장 사무동 복합대지 1811평, 건물 815평, 일반 산단 내 진입로 확보, 유치권 리스크 해결된 클린 권리 구조의 모든 조건을 갖춘 어급 공장이기 때문입니다. 차익 계산 과정. 이제 계산 들어갑니다. 총 투자금 약 54억 8천만 원. 매각가 80억 가정. 차익은 무려 25억 2천만 원.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세금도 내야겠죠? 법인으로 매각하면 약 6억 1천만 원 세금, 개인으로 매각하면 약 11억 세금. 세금 내고 도법인 명의면 19억 1천만 원이, 개인 명의면 14억이 여러분 손에 그대로 남습니다. 여러분 상상해보세요. 이 공장, 임대 돌려서 매달 월세 23천만 원씩 받고 23년 뒤에 팔 때 통장에 10억, 15억, 20억이 한꺼번에 들어오는 장면을 말입니다. 물론 지금까지 계산한 것은 단순히 이 물건 공장의 부동산과 기계에 대한 협소적인 계산 방식이었습니다. 만약 여러분 중에 이 물건을 낙찰받고 운영을 하면서 수익을 낸 이후에 매각을 하게 된다면 그 프리미엄은 훨씬 더 높은 가치로 매각이 될 것이며 훨씬 수월하게 매각이 될 것입니다. 그 순간 여러분은 단순한 임대 사업자가 아니라 진짜 투자자가 되는 겁니다. 이런 기회 자주 오는 거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법원 사이트에서 이 사건 번호를 검색하고 권리 분석 맡기고 입찰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걸 보면서 그냥 넘어가실 건가요? 아니면 지금 바로 움직이실 건가요?
영상 아래 구독과 가입 버튼 누르시고 설명란 연락처로 전화 주시면 제가 권리 분석, 자금 조달 명도, 임대 매각까지 끝까지 함께합니다. 감사합니다.